네,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좋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저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린 거다. 내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요. 얼마 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주식과 부동산이 상승할 거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과연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 이런 주제로 함께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아니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게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반응을 했는지 좀 네. 주식과 부동산 분위기가 살짝 좋아진 것 아, 같거든요. 네. 일단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좋은 분위기가 저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저희가 촬영을 지금 6월 5일 날 그렇죠. 이거 오늘 우리 대선 하고 이후에 하고 있는데요. 있죠. 네. 주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오늘 많이 올랐죠. 부동산도 서울 같은 경우 뭐 여전히 지금 상승하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야, 지금이라도 서울집 사야 된다. 주가 이제 5천은 못 가겠지만, 최소한 3천이나 4천은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좋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린 거다. 내린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됐고, 네. 그러니까 기대감에 금리 인하까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본질적인 가치와는 다르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0.25포인트를 내렸죠. 네. 사실 만약에 0.5%를 내리면 정말 이제 비컷 금리인데 네. 그렇게까지 단행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만큼 시장이 나쁘진 않다라고 평가한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이제 제일 걱정을 했던 게 이제 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우려였거든요. 집값을 너무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컷을 또 못했고, 네. 그리고 시정 유동성이 지금 충분한 상황에서 금리를 또 너무 빨리 낮추면은 한 번에 경기 부양이 아니라 이게 이제 또 투기성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 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경기 위기 상황과 다르게 지금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세게 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경기 부진에 더 과감하게 대응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너무 급하게 내리면 그거에 네. 대한 부작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향후에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럼 향후에 금리를 더 내리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견해가 좀 나뉘는데요. 6명 중에 이제 4명은 네. 2.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열어놔야 된다. 향후에 내릴 수 있다. 저도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총재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1.6%로 올라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1%대까지는 안 갈 거다. 그러니까 내려가도 한 2% 초반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OECD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이제 0.5%로 하향을 하면서 금리 최소한 2번은 더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전문가의 또 60%도 기준금리 2차례 더 내려서 연말에는 2%갈 거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창용 총재도 무슨 얘기했어요? 금리 인하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이 지금 성장의 발목이다. 네, 무슨 얘기냐?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만큼 결국은 경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된과 동시에 이걸 막 기대감으로 막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동의합니다. 네. 네. 순간적인 반응은 좋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주식 거의 안 하는데 네. 저도 주식을 좀 하고 있고 네. 수익 엄청 좋은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옆에 보고 계셔가지고. 전 요새 기분이 좋습니다. 요새 장부가 지금 빵빵해지고 있죠? 네, 요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지금의 이런 단기적인 이런 흐름들은 좋아질 거라 보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6개월, 1년 또 계속 좋아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의 흐름은 한 1, 2개월, 한 2, 3개월 정도가 거의 맥스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급을 해주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적인 분위기, 경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거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금리를 낮췄다 한들 네. 이걸 좀 좋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죠? 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술, 담배도 끊고 옷도 안 사요. 술, 담배 끊는 사람 진짜 대단한 건데. 그죠? 대단하죠. 아니,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최후의 수단 아닐까요? 돈이 없어, 이제. 술, 담배 최후의 쓸 돈이 수단일 없어, 것 쓸 같아. 돈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주류 담배도 지금 4.3% 감소했고요. 교통 운송도 3.7%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는 거야, 이제. 의류 신발도 지금 4.7% 지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주류나 담배 같은 경우는 2020년 4분기 가장 큰 폭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소득이 그럼 안 늘어나는? 아니에요. 소득은 늘어났는데 네.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 돈을 못 벌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돈은 벌었는데 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걸 이제는 킵해놓는 거죠. 킵해놓는 게 아니라 지킨다? 이제 뭐라고 표현하지? 지키는 거, 안 아마 쓰는 빚 거죠. 갚느라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네. 네. 어떻게 다른가요?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전체고요. 그래서 네. 파란색이 소득 증가, 그다음 주황색이 이제 지출 증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4.5% 증가했는데 지출은요 1.4%밖에 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분을 못 따라가는 거죠. 자, 근데 일분이 소득이 가장 낮으신 분들은요,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1.5. 그쵸? 근데 소득은 감소해서 지출은 3.1% 증가했어.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지금. 어쩔 수 없는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쵸?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소득이 가장 높은 20%, 상위 20%는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소득이 5.6% 증가했는데, 근데 지출은 2.1%.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버는 소득이 지출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위 20%의 소득이요. 지금 보시면 하위 20%의 소득보다 10배 높아요. 차이가 크네. 이게 네. 소득 격차가 엄청 벌어졌네요. 네,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상위 20% 같은 경우는 지금 1188만 4천 원. 지금 하위 20%는 114만 원 정도 합니다. 정말 차이가 크죠? 지금 상황이 이제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편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기회의 타이밍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걸 네. 리스크 요소로 봐야 될 것인지, 네. 좀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지금의 상황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08년하고 너무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금융위 때랑요. 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이제 금리가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떨어졌죠. 네, 와. 근데 그러면 호재가 나야 되잖아요. 호재였나요? 아니잖아요. 이때 하반기 금리기 터졌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이때 뭐가 있었냐면 중국 주식 광풍, 부동산 광풍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내리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있는 한국만 내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한국이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한국도 지금 미국 주식 광풍, 서울 강남 부동산 광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지금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저는 금리가 바닥을 찍을 거고 그때가 진짜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거,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뭔가 좋아질 걸 기대를 하지만 저는 지금은 거의 회광반전랑 똑같다. 뭔가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잠깐 좋아지는 거. 그래서 저는 한 8월 달, 9월 달부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 특히 여름 끝 가을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야 지금이라도 서울에 집 사야 돼. 야 이제 얼마 전까지 뭐 미국 주식시장이 최고인데 이제는 그렇죠. 국장이다. 국뽕 차오른다. 한국 주식 막 네. 묻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좀 그래요. 어제 오늘 분위기가.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오래가기 저는 쉽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올랐대, 금리가 내려갔대, 이런 말보다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여러분이 더 쓸 수 있는 돈이 늘었냐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이 바로 내 돈과 소비, 그리고 자산 전략을 좀 재정비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